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2년 6월 18일 토요일 개최되는 용초사 제3기 7차 워크숍 강의 내용을 미리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갑상선 강의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강의에 이어서 그 갑상선 FNA 워크숍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면 병리로 이해하는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입니다. 이 강의는 지난해에 차병원에서도 강의했는 그 강의 내용 슬라이드에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제가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음파 개인 교습을 이번 7월 8월에 하고자 합니다.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상복부,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초음파 스캔을 핸즈온 코스로 2인 1조로 실기 교육을 합니다. 이 실기 교육을 할 때는 모델을 제가 구해가지고 상복부 초음파 스캔을 개인지도 합니다. 개인지도는 참가비는 1인당 44만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시는 7월 31일 일요일 날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4시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 그 다음 8월 7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8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8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걸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편하신 날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한멜.net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6월 달에도 제가 초음파 개인 교습회가 많은 선생님들이 문의와 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진단에서는 이 다른 질환하고 틀립니다. 임상병력, 이학적 검사, 검사실 결과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세포진을 이 검사가 있어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복부 장기나 이런 장기에서는 초음파 검사로 병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CT, MRI로서 질환을 하는 경우, 질적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CT, MRI가 진단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변의 범위라든지 이 정도만 알 수가 있죠. 스테이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마치 까르띠에 트리니티 링하고 마찬가지죠. 세 가지가 같이 해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의 유용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갑상선 결절의 양성, 악성의 선별 검사하고 또 초음파 유도와 FNA 할 때 이 갑상선 초음파가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세포진의 유용성은 갑상선 결절의 악성 진단에서 세포진의 1차적인 검사죠. 그리고 외래에서 신속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FN은 정말 간편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숙련된 내과의에서 하는 검사는 물론 가정의학 선생님도 있으시죠. 검사 안전하고 대부분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뭐 헤마토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렇게 초음파로 가이드하면 헤마토마의 부작용을 거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갑상선 암중의 유도암은 진단율이 매우 높고 또 이 진단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 양성, 악성이 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세포진으로서 감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갑상선 결절의 진단은 결국은 세포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소견은 갑상선에 이렇게 목 앞에 양측 갑상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복판이 이스무스죠. 합쳐져가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일본 사람이 했죠. 갑상선. 갑이란 것은 방패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비처럼 보이는데 이 이제 뭡니까? 로마 병정들을 쓰고 있는 방패처럼 보인다 해서 방패 갑상선이죠. 그리고 이쪽에 피라미달 로브가 이렇게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는 위에 하이어이드 본이 있고, 그 다음에 후두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갑상연골이 있죠. 갑상연골이 이렇게 갑상연골이 있고 볼로가 튀어나온 게 후두 용기죠. 그 밑에 이제 트라케아가 있습니다. 트라케아 위에 갑상선이 이렇게 배치됩니다. 여기 해부학은 우리가 행단상에서 버테브랄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트라케아죠. 트라케아가 있고, 앞쪽에 이스무스, 라이트 사이드 그랜드, 랩트 사이드 그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슬은 여기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롱이스 콜리 머슬, 이쪽이 SCM 머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스카레너스 안테리어 머슬입니다. 혈관은 여기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죠. 요 사이에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 사이에 베이거스 너브가 이렇게 베이거스 너브가 있습니다. 베이거스 너브 이렇게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갑상선의 초음파 영상인데, 정상 갑상선은 내부에 콜로이드가 있죠. 콜로이드하고 폴리큘러 앱세리움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 가지고 고액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총경동맥, 내경정맥은 혈관이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 가지고 무액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은 앞에 있는 게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SCM 머슬, 이쪽은 롱이스 콜리 머슬, 스카레너스 안테리어 머슬은 저액호로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SCM 머슬은 가장 두텁고 근육이 치밀해 가지고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 가지고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보다는 더 저액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트라케아는 연골이죠. 이거는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액호로 나오죠. 그 다음에 경부식도는 안에 이제 내부에 내강에 가스 에코를 동반하죠. 그리고 원행이고 또는 타원행 구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물을 먹시거나 침을 삼키면 이 이소파구스 안에 이렇게 음식물이나 침이나 공기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후보에는 이 트라케아가 있습니다. 버테브랄 바디가 있습니다. 버테브랄 아들은 강한 반사체로 힘으로 뒤에 후방 음영이 생겨서 뒤쪽은 갈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의 스캔 법입니다. 갑상선 바로 갖다 대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만디블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디블에 조금 내려오면 서브 만딜러 그랜드가 있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턱 쪽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하이오이드 본이 보이고요. 설골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요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스캔 방법은 이쪽이 이스무스 라이트 사이드 그랜드, 랩트 사이드 그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기는 이스무스가 3mm 정도 봅니다. 4mm 이상 되면 커졌다고 보지요. 그 다음에 여기 AP 다이메타가 보통 15mm 정도가 되는데 1.5cm죠. 2cm 이상 되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캔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렇게 이스무스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무스의 벽면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무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드 그랜드 행단상 종단상 하게 됩니다. 랩트 사이드 그랜드도 마찬가지 행단상 종단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스무스죠.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드 그랜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랩트 사이드 그랜드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종단상이죠.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도록 봐야 됩니다. 가성변변이 몇 개 있습니다. 이소파구스죠. 주로 랩 스타일 그랜드 뒤쪽에 이렇게
간상 구조로 보이죠. 요거는 이소파구스의 단축상이고 이건 장축상입니다. 이소파구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물을 먹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펠사이스가 보이게 되죠. 여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이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있는 부분은 소프티슈죠. 사이로이드 그랜드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이 부분이 이제 종괴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을 이렇게 싸고 있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바깥도 싸면서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이런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으면 초음파 빔이 통과를 잘 하지 못해서 이 뒤쪽에는 어테니에이션 때문에 마치 저에코 종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갑상선을 횡단상뿐 아니고 종단상으로 하게 돼 보시면 이 선상 고액호가 파이브로셉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티큘럼이 있죠. 젠크스 다이버티큘럼입니다. 이 다이버티큘럼이 있으면 마치 이 부분이 뭐 고형 종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갑상선의 횡단상뿐 아니고 종단상을 봐가지고 이 이소파구스에서 돌출한 다이버티큘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서비칼 버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안테리얼 투브컬이 보이죠. 이쪽에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포스테리얼 투브컬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생긴 림프노드로 오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서비칼 버테브라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넥트 아노멀 중에 사이로그로살 덕터 시스가 있습니다. 사이로그랜드가 턱 베이스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트랙 중에서 이게 아물지 않고 이 일부가 딜라테이션 돼서 시스트를 행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스트 부분에 압세스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사이로스 닥터 시스트 안에 사이로이드 조직이 있어가 폴리큘러 앱세리메스가 여기서 노즐을 형성하거나 아주 드물게 이 노즐에서 캔서, 파피럴 캔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액토픽 사이로이드입니다.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턱 베이스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트랙 과정에 어디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하이드 본에 생기기도 하고 사이로이드 그랜드 어퍼 쪽에 생기기도 하고 로우 쪽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이로이드 로우 쪽에 이렇게 매스가 있습니다. 이건 액토픽 사이로이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입니다. 파라사이로이드는 어퍼 쪽에 있고 로우 쪽에 있고 라이트 레프트에 있으니까 토탈 4개입니다. 어퍼 파라사이로이드는 사이로이드 그랜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정상 초음파는 관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로우 쪽은 우리가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괴가 커지면 우리가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하고 림프노드하고 간별점은 림프노드 하이룸이 있죠. 그리고 칼라 도플러 할 때 보면 림프노드는 하이룸으로 혈류 신호가 들어가서 주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는 그렇지 않죠. 파라사이로이드는 종괴가 커지면 하이퍼플라시아 또 아데노마 또 아주 드물게 칼시노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데노마나 이런 거 어느 정도 크지만 안에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잘 하게 됩니다. 시스트. 그래서 이게 부분 찔러보면 사이로이드 시스트로 일반적으로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헤머라지나 네크로시스 시스틱 디제네레이션 생기기 때문에 안에 뽑으시면 안에 이제 콜로이드나 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아데노마 시스트는 이 아주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나오죠. 그 간별점입니다. 칼라 도플러 할 때 보시면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변연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혈류 신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트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아데노마인데 이 마치 사이로이드 그랜드에 있는 저에코 결절음처럼 보이는데 장축산에 보면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이렇게 있고 요게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저에코의 결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NA입니다. FNA는 아주 간단합니다. 장비도 뭐 들 것이 없습니다.
니들만 있으면 됩니다. 주사기만 있으면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처럼 이렇게 그 피스톨 그러니까 주사기를 끼어 있는 이런 것이 홀더, 니들 홀더 또는 주사기 홀더, 시린저 홀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환자를 포를 씌워놓고 초음파로 이렇게 결절을 찾죠. 결절이 찾아지면 그 부분을 마킹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소독하고 소독해서 찌를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찌를 때는 어프로치가 버티컬 어프로치하고 패러렐 어프로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버티컬로 들어가게 되면 장점은 최단 길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단점은 니들 전장이 보이지 않고 니들 팀만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이 되면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 결절이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된 하이포에코익한 결절입니다.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보이죠. 니들 팁이 보입니다. 그래서 니들 팁을 운동해가 세포를 흡입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검사법입니다. 하고 난 뒤에 바로 천자 부위를 이 반창고로 받고 꽉 눌러주고 흡입해 놓은 물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스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로이드 FNA는 첫째 중요한 건 어디서 할 거냐 포인트 선정. 두 번째는 우리가 니들을 할 때 어레시브 하게 됩니다. 천천히 하게 되면 사이로이드의 세포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레시브하게 니들 해가 세포를 부쉈고 또 혈관을 럽처시키가 그 다음에 폴리큘을 럽처시키면 콜로이드가 나오죠. 콜로이드 혈액 그 폴리큘 에피세리움이 섞였는 것이 주사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모세관 현상이죠. 이 흡입물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도말하게 됩니다. 도말할 때는 슬라이드를 아주 젠틀하게 밀어 너무 꽉 밀어버리시면 세포들이 으개집니다. 그렇게 되면 판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 안에 코플레인자 95%안 콜린된 코플레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스메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 슬라이드 스메어를 하지 않고 액상세포진을 많이 합니다. 액상세포진은 아주 이제 병리의사가 편하지요. 왜냐하면 샘플을 흡착시켜 가지고 요 슬라이드 글라스의 일부분에 놔두죠. 그러니까 아주 판독하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의심이 될 때는 리피트가 언제든지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액상세포진 여러 가지 바이오케미컬 스타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서는 제일 문제는 세포가 약간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폴리큘 앱셀 주위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집니다.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갑상선 조직, 이건 정상갑상선 보시면 콜로이드 있고 여기 폴리큘 앱셀리움입니다. 이 콜로이드는 호르몬을 저장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폴리큘 앱셀리움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가 안쪽으로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이 아주 액티브할 때는 요 변연에 베큐올 같은 공포들이 많이 생기고 갑상선 안에는 콜로이드들이 연하게 보입니다. 대체로 이제 디제네이션이 이렇게 되면 갑상선 안에 콜로이드들은 덴스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요게 파라폴리큘러 셀 C세포가 보입니다. 방예포 요거는 뉴로엔도크라인 셀이죠. 이 세포들은 갱그리온에서 서비칼부에 갱그리온 와서 사이로이드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혀 폴리큘러 앱스테리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프키 팝스매입니다. 팝스매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시면 뉴클레우스가 아주 잘 보이죠. 뉴클레우스 안에 크로마틴도 보이고 핵막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이 디프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모드레이트 긴자 스테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점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세포가 이 뉴클레우스의 크로마틴이 진하게 나오는 거죠. 진하게 나오는 그런 점이 불편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말 세포의 적정도입니다. 우리가 세포가 적절하게 나와야만이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굿 셀룰라리티 아주 좋은 거죠. 요렇게 이제 폴릭 앱셀리움이 떨어져 나왔을 때는 many frequent of innocent folliculation. 그 다음에 약간나 세브럴 아주 작게 나온 거,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이런 걸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는데 가급적이면 세포가 조금이라도 나오도록 해줘야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른 마크로파지가 이렇게 보이고 피만 여러 개 묻혀 있는 그런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환으로서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그레이브스는 오토임문 질환이죠. 오토임문 질환이니까 이 사이로이드의 우리 세포에서 TSH 리셉터 안티바디 생기가 이것이 꽉 눌러고 있죠. 자동차로 말하자면 엑셀레이터에 발을 계속 누르는 사이. 그렇게 되면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스웰링 되고 굉장히 커지게 되고 하이퍼바스큘라리티가 보이죠. 그래서 초음파 소견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이로이드 스웰링이 되고 안에 사이로이드 글랜드 내부에 혈류 신호가 증강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가 굉장히 연해지죠. 이렇게 맥효를 생기고 이렇게 되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사이로이드 글랜드 에코제니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죠. 칼라 도플러 할 때 보시면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에코제니스가 떨어진 부분에 바스큘라리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서브 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입니다. 이거는 임상적으로 URI 후에 많이 생기는데 통증을 동반하는 단단한 갑상선 종대를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학적으로는 안에 유가종, 그라뉴로마스 티슈를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갑상선이 디스트랙션 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왔다가 그 다음에 기능 저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기능 정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때는 우리가 그레이브스병하고 페인리스 사이로이다이티스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단면에 보면 이렇게 병변 부위는 해백색이고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조직 속에서도 보시면 갑상선의 여포가 파괴되고 유가종이 생겼죠. 유가종이라 하는 것은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가 증식이 되고 뉴트로필 등 염증세포의 침륜에 의해서 생겨야 됩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자이언셀이 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음파상에 보시면 지오그래픽한 저에코 병변입니다. 경계가 불규칙하죠. 여기도 있습니다. 요 칼라 도플러 할 때 보시면 저에코 부분은 우리가 폴리큘러 앱스테림이 디스트랙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칼라에서 새까맣게 나옵니다.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36세 여자분이신데 야급성 갑상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에코 부분이 보이죠. 칼라 도플러 혈류가 뜨지 않습니다. FNA를 했습니다. FNA에서 서브 아큐트 그라뉴로마토스 사이로이다이티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팔롭 사이죠. 팔롭 해보면 이 지오그래피 패턴이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쪽에 있던 것이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기도 하죠. 이걸 크리핑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5일날 추적해 보니까 병변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악업성 갑상선의 초음파 소견과 세포진 소견으로서는 여기에 보시면 배경에 림프구를 주체로 하는 염증세포가 뚜렷하고 호중구 유상피세포 변성된 여포 상피가 혼재되는 경우 있습니다. 가끔 환자들이 요즘 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초음파로 보여주지 않으면 환자가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이물형 포린 바디 자이언트 셀입니다. 포린 바디 자이언트 셀이 되고 안에 핵이 굉장히 많죠. 포린 바디 자이언트 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때로는 이제 여포 상피 세포가 요렇게 여포 상피 세포가 보이고 또 세포질이 결핍된 유상피 세포도 관찰이 되겠습니다.
크로닉 사이로이다이티스,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는 하심 M인데 하는 M자 빠졌네요. 이 병은 이제 하시모토가 최초로 보고있는 병이죠. 여포 상피세포의 파괴를 특징하는 오토이뮨 디지즈입니다. 갑상선은 처음에는 스웰링 됐다가 나중에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에는 갑상선은 보통 단단하고 포면 요철이 있는 있고 종대를 일으키지만 초기에는 종대를 일으키지만 나중에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는 림포마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갑상선이 굉장히 좀 스웰링이 되어 있어요. 에코제네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될 때는 갑상선이 여포세포의 그 호산성 세포화신 휘틀러 셀을 하지요. 아스칸지 셀을 합니다. 이 세포 자체가 이제 스웰링이 되죠. 스웰링이 되고 폴리큘러 셀이 되고 세포는 에오제노필해지고 그렇게 되죠. 이런 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림포사이트와 플라스마 셀이 침전이 됩니다. 이 조직에 보시면 이렇게 림포사이트가 많이 침전되고 폴리클이 디스트락션을 일으키고 폴리큘러 세포에 휘틀러 셀을 하는 큰 세포가 보이기도 합니다. 갑상선은 스웰링 노듈라리티 내부에 이런 슈도 노즐이 보입니다. 이 슈도 노즐은 갑상선 림포사이트 플라스마에서 디스트락션이 되고 파이브로시스 돼서 콜로이드가 없어져가 이렇게 제고 결절로 보입니다. 요 정례는 50세 여자분에서 갑상선 종대하고 TSH 상승 프리티포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이 많이 디스트락션 돼 있게 남아있는 갑상선을 최대한 가동을 하기 위해서 TSH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칼라 도플러스에서 헬루신의 증가가 보입니다. 갑상선 내부 실질 에코는 헤테로지너스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었습니다. 갑상선이 기능 저하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갑상선이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죠. 안에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이 생기고 이런 저에코 결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걸 슈도 노즐을 하는데 진짜 결절이 아니고 갑상선의 여포의 구조의 파괴로 이제 그렇게 에코가 떨어져 가지고 그 실질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절로 보입니다. 예, 이것도 갑상선 위축이 되어버렸죠. 이제 말기에 가까워져가 위축이 되고 파이브러스 심해지고 이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겠죠. 예.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웰링이 됐다가 보통으로 유지됐다가 쪼그라들죠. 안에 이렇게 세포들이 폴리큘러 세포들이 변성을 일으킵니다. 변성을 일으키고 안쪽에 이제 주위에 림포사이트 같은 건 플라스마시 같은 게 침륜이 됩니다. 유두암입니다. 유두암은 파피러리 칼시노마죠. 예, 원래는 유도상 구조를 가진 것을 유도암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유도상 구조를 가지지 않고 폴리큘러 스트럭처를 가져더라도 뉴클리어스가 유도암이면 유도암입니다. 유도암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캡슐을 형성하지 않고 주위를 침묘하는 인베이시브 타입의 파피럴 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마를 동당하지 않고 팽창성 증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막을 동반하고 학대성 증식, 그렇게 피막이 없으면서 침륜 증식하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피막을 동반하면서 팽창성 증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마가 감별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세포진으로서 감별할 때입니다. 조직학적 이런 거 이제 파피러리 스트럭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살입소체 사모마 바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갑상선 세포들하든지 간질이 디제네이션 되고 그 주위에 이제 칼시피케이션, 아미네이터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갑상선 세포는 이렇게 좀 안쪽에 커지고 안쪽에 뉴클리어스는 이
크로마틴이 파인 크로마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슈도 인크루전, 슈도 인크루전 갑상선 핵막이 쪼그라들어가 그 안에 사이토프로빈이 들어가는 거지요. 진짜 인크루전 아니고 슈도 인크루전이죠.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세 여자분입니다. 여기 결제를 보시면 여기 현저한 저에코죠. 에코제니티가 안데르스레모스보다 많이 떨어지고 안에 내부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모양이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피럴 캔서 중에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입니다. FNE를 해보시면 요렇게 파필라 스트럭처가 보이고 셰포가 보시면 이렇게 셰포의 파인 크로마틴 패턴이 보입니다. 파인 크로마틴이 보이죠. 파인 크로마틴. 셰포가 안에 크로마틴이 아주 가늘어져 가지고 마치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퍼스트 에페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파피러리 캔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시스틱 타입 파피러리 캔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시스트이고 여기에 솔리드 노즐, 여기에 이제 파피러리 캔서죠. 그래서 찔러 봤습니다. 찔러 가지고 요 부분에 시스트 부분을 찌르고 변형 부분을 찌르고 바깥에 이제 찔러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시스트 부분을 찌르면 세포는 거의 안 나오고 액체만 나옵니다. 레어 폴리큘러 셀이죠. 두 번째 찌르니까 결절의 변형부를 찌르니까 에이티피컬 폴리큘러 셀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쪽에 낭성 부분 안쪽에 있는 이 솔리드 포션은 좀 이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침윤하는 부분을 찔렀습니다. 침윤하는 부분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파피럴 캔서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하고 시스틱 디제네이션에는 아데노마토스의 감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는 선형 결절은 요 결절은 시스틱 디제네이션 안 일으킨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 경계가 뚫어나고 바깥으로 침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는 바깥으로 침윤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내부가 아주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경우 많고 칼라 도플러 할 때 하면 헬류 신호가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미소 유도암입니다. 유도암이 5mm 이하로 아주 작은 유도암인데 요 유도암이 이제 여기 트라키아에 인접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미소 유도암이라도 트라키아를 침윤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으면 옛날에는 파피럴 캔서를 5mm 이상 되면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1cm 이상 되면 FNL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이로이드 캡슐을 침범하거나 트라키아를 침범할 때는 작은 경우에도 FNL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또 반지처럼 보이죠. 이게 슈도 인크루전입니다. 슈도 인크루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세포들은 전부 다 이거 보십시오. 파인 크로마틴 있죠. 파인 크로마틴. 세포들이 좀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뉴클레오스들이 전부 다 파인 크로 분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피럴 캔서의 소견들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강의를 다 하고 난 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음파에서 이런 것이 이제 양성결절로 보이죠. 폴리큘러 네오플라스움 보입니다. 캡슐을 가지고 있죠. 캡슐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양성결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 환자를 FNA 했더니 파피럴 캔서가 나왔습니다. 셰포가 파인 크로마틴입니다. 파인 크로마틴으로 보이죠. 파인 크로마틴, 파인 크로. 이것이 이제 파피럴 캔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모양을 봐서는 폴리큘러 네오플라스움 비슷했는데 FNA에서는 파피러리 캔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유도암의 초음파 소견은 어떠느냐? 에코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세포의 증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피럴 캔서는 이 세포가 증식해가지고 주위에 침윤하고 콜로이드를 없애고 세포의 밀도가 높으니까
초음파 빔이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져가 저해가 됩니다. 이제는 마크다는 말은 지금 요새는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크다만이 안테리어 스트랩머스보다 에코가 떨어진 것을 마크다 했습니다만 사실은 마크다 하이퍼 에코하고 하이퍼 에코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비레이트도 주위를 침륜하니까 분엽상을 보이고 또 일레귤러한 형태를 보이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칼시케이션 사모마 바디죠. 사모마 바디고 그 다음에 이 결절이 이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길쭉하지요. 이걸 이제 톨로 된 와이드를 합니다.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파피럴 캔사에 하다 매치됩니다. 그리고 파피 캔사에 이런 것이 사모마 바디고요.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이제 커피빈 어피어런스. 그 다음에 요거는 슈도 인크루전이죠.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 바로 슈도 인크루전입니다. 슈도 인크루전이 보이고 셰퍼는 아주 슈도 인크루전. 셰퍼의 크로마틴이 파인 크로마틴. 사이토플라즘은 덴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빈 어피어런스가 눈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슈도 인크루전이 있죠. 슈도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 아주 덴스해지고 사이토플라즘 내에 베큐얼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사립 소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모마 바디.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선껌처럼 이 콜로이드가 진한 거에 찍찍 붙습니다. 마치 버블 풍선껌처럼 보인다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 있습니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는 이 폴리큘라 셀의 유래인데 이것은 이 캡슐을 만듭니다. 캡슐을 만들고 이 종류는 비교적 팽창성 발휘를 합니다. 팽창성을 만들고 이 진행되면 혈행성으로 피와 골로 전이합니다. 폴리큘라 칼시노마 아데노마가 있는데 이거는 초음파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수술 후에 캡슐을 침범합니다. 이렇게 캡슐을 침범하거나 요 혈관을 침범할 때는 우리가 폴리큘라 칼시노마가 되고 그것이 침범한 뒤 할 때는 폴리큘라 아데노마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상으로서는 진단이 네오플라스미냐 칼시노마를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캡슐을 동반하는 뚜레 캡슐을 동반하는 호모지니어스하고 이런 에코제니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포에코인 결절이 보입니다. 이 결절 자체는 네크로시스를 잘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폴리큘을 구성했죠. 요 마이크로 폴리큘, 요 마이크로 폴리큘을 구성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폴리큘을 구성하고 주위에는 뭐 네크로틱 머티리나 이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RBC가 많이 깔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폴리큘라 네오플라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 환자는 폴리큘라 아데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큘라 아데노마는 비나인 결절이죠. 이렇게 캡슐을 침범하지 않죠. 종양이. 그래서 이런 호모지니어스한 결절, 바깥에 헬류신을 둘러싸고 이런 것이 이제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죠. 세포들이 이제 작은 그 마이크로 폴리큘죠. 세포의 구성이 적죠. 그리고 아주 내부는 콜로이드는 덴스하지 않고 루스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폴리큘라 스트럭처고 세포는 정상 폴리큘라 앱셀에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플라스틱 캔서입니다. 이거는 아주 60 이상의 고령자에서 많고 이거는 갑자기 증식하고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해서 트라키아라든지 그 보컬 코드를 침범해서 이 이소파구스 침범해서 음식을 못 삼키고 그 발성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진단 내 6개월 내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주 아나플라스틱한 세포들이 보이죠. 이런 스핀들 세포, 이런 폴리고날 세포, 자이언트 세포들이 보이고 이 세포 주위에는 뉴트로필이 침륜이 되고 아주 자이언트 셀도 보이고 이런 스트럭처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는 75세인데 갑자기 결절이 커졌습니다. 결절이 커지고 네크로시스를 동반하고 칼시케이션을 동반하고 림프노드를 메타도 갔습니다. FNA를 해봤더니 이런 이 나왔습니다. 아나플라스 캔서, 아주 막 에이티피컬 셀들이 막 나오고 뉴클리오스 프레오몰피즘이 아주 심한 아나플라스틱 타입 캔서가 나왔습니다. 메주럴 캔서는 이 C세포,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C세포에서 생기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초음파상이 특별한 영상이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팽창성 발육을 하고 세포 내에는 세포들은 이제 그 요게 내 안에는 이 아미로이드 침착을 많습니다. 아미로이드 침착이 많을 때는 단단하고 세포 성분이 많을 때는 적색을 보이고 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회하고 아미로이드 많을 때는 단단하고 세포 성분이 적을 많을 때는 연하게 나타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칼시토닌 면역 염색으로 진단하고 세포 안에는 아주 뉴로엔도크라인 그라뇰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로엔도크라인 그라뇰이 꽉 차가 있는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양암인데 이렇게 결절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미로이드가 많이 침투하면 이런 고액고가 착 깔려가지고 마치 뭐 눈이 막 퍼졌는 그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형은 이제 이런 식의 스핀들 타입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폴리고날 타입을 보일 수 있고, 이런 라운드 플라스마 셀처럼 이런 색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쭉길쭉할 수도 있고, 플라스마 셀처럼 보일 수도 있고, 폴리고날 형태를 보일 수 있고, 뭐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밀로이드고, 세포 안에 있는 크로마틴이 아주 코어스 크로마틴입니다. 이런 코어스 크로마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에는 아주 그라뇰이 가립성 세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클리오스를 보고 계시는데 뉴클리오스의 크로마틴이 굵은 크로마틴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솔트 앤드 페퍼 어피어런스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림포마가 되겠습니다. 림포는 림포사이트로가 그 사이로이드에 침출이 되죠. 림포사이트 아주 많이 생기면 마치 시스트처럼 보입니다. 이 전부 림포사이트죠. 그래서 마치 시스트처럼 보이고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코 레벨이 낮은 그냥 결절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디퓨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시모토 사이로이드하이트 가진 사람이 갑자기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스웰링 되면서 안에 갑상선의 에코제션이 확 떨어져 있는 그런 병변이 보일 때는 우리가 혹시 말리겐트 림포마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갑상선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에 있는 803 갓바이 부처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빌으면 한 가지씩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하는 초음파 개인교습 7월 31일, 8월 6일, 8월 7일, 8월 13일, 8월 20일 5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할 때 두 사람씩 2인 1조로 진행되고 한 사람당 44만원 상복부 초음파 핸즈업 코스 4시간 같이 자고 스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 키드니, GB, 바일 닥터, 여기 판크레아스, 용이죠. 초음파입니다. 저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